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박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이 펼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두 분 혹시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아니면 키워본 적 있으세요? 요즘 하여튼 뭐 애완동물 키우는 분이 1000만 넘었다 그러는데 1000만? 오. 예, 사실 좋은 숫자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개 많잖아요. 네. 풀어놓은 개. 어릴 때 개한테 한번 거의 물릴 뻔한 크게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원쌤은 상당히 하여튼 뭐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개도 키웠었고 네. 지금도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고요. 동물 되게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어릴 때 도시에 살아서 잡을 일도 없었고. 네, 어떻게 뭐 군 하면 또 떠오르는 뭐 어떻게 좀 더 동물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비둘기. 예, 비둘기가 언제까지 군에서 많이 활용됐을 것 같습니까? 베트남전. 뭐까지는 까지? 안 가고요. 근데 2차 대전까지도 비둘기가 굉장히 전령 비슷하게 널리 활용이 됐어요. 우리 메시지를 전하는. 2차 대전이 한창일 무렵에 미군이 운용했던 비둘기가 몇 마리 했던지 아세요? 글쎄, 한 100만 대충 마리? 때려야죠. 뭐 한 1000마리. 예, 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5만 4천 마리. 세장도 엄청. 예전에 뭐 무협영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이 새 발에다가 또 특별히 이렇게 뭐 비둘기가 그게 무슨 뭐 철새처럼 이렇게 무슨 방향을 보는 뭐가 있나요? 왜 비둘기가 그렇게 됐을까요? 비둘기도 그렇고 뭐 북미 멧새 이런 새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네. 뭐 북미 멧새니까 우리는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낯선 곳에 풀어놓으면 이제 집에 찾아오는 그 능력이 있는 건데 근데 귀소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철새들이 늘 다니는 길 다니는 거가 좀 다르죠. 달라서 이제 뭐 때문에 이런가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자기장 얘기가 아무래도 조금 강세예요. 그 자기장의 흐름을 확인해서 다닌다는 말이 있고 또 신기하게도 냄새를 후각이 마치 그 개처럼 뭔데요? 정확하게 이거는 걔는 땅이나 맡으면서 가지 얘는 그렇죠. 근처에서 중국집 찾는 거야 찾죠 저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논문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아이고 이게 제 원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게 뭐 태양 뭐 별 위치를 보고 안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기소 본능은 아직 100% 규명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별도 저기 술 마시고 기소 본능이 결국은 잘 찾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동물 얘기를 드리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과 동물이 오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되는데 어떤 내용일지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네 발 달린 든든한 전우입니다. 자, 군견.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개. 네. 군견이 오피셜한 얘기입니까? 아니고 뭐 있습니까? 명칭이? 군견이라고 그러죠. 아니 뭐 다른 뭐 또 다른 표현이 또 뭐 외국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우리 팀이 뭐죠? 우리 팀 이름이 뭡니까? MSG죠. MSG. 비슷합니다. 예. MWD라고 합니다. MWD라고 합니다. 밀리터리 워킹 독. 워킹 걷는 예. 아니 일하는 일하는 워킹 예. 예. 군대에서 일하는 개라고 맞죠? 뭐 어떤 불쌍한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요. 예. 아무나 해병대가 될 수 없듯이 개라고 다 군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훈련을 받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생후 9에서 11개월 된 개 중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6개월 정도 보통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은 뒤에 주특기별로 또 7개월간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총 13개월간 훈련을 받는 거죠. 빡센데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빡세고 돈도 적지 않겠습니까? 돈도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고 그러고요. 보통 훈련을 마친 군견 한 마리는 한 마리당 가격이 한 1,000만 원. 예. 1,000만 원. 그렇겠네요. 예. 일단 개는 원래가 아시다시피 후각이랑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청각은 뭐 인간의 몇 배, 몇십 배긴 하는데 후각은 이론이 많아요. 100배에서부터 1억 배 이르기까지 1억 배요? 네, 1억 배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게 시각이 70%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개는 후각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냄새로 이제 세상을 인식을 하는 또 지독한 근시기 때문에 걔는 우리랑 좀 다르죠. 아예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이 군견에 대해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군견을 풀어놓으면 얘가 가서 적을 물어 죽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공격해! 그거 아닌가요? 쫙 달려가가지고 막 네. 벌떼같이 전혀 아니고요. 개떼같이 얘네는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탐지, 추적, 뭐 정찰 이런 일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뢰 탐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IED 뭐 변칙 지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걔는 뭘 할 수 있냐면 엄청난 후각으로 이 화약 냄새를 맡는다거나 뭐 쇠 냄새를 맡고 이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거기 딱 서가지고 짓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체하고 부상병을 이제 냄새로 찾아가지고 부상병을 뭐 확보를 하고 위치만 알려줘도 예, 그렇죠. 뭐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예. 심지어 안전 지역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그 개들도 있어요. 큰 개면 그럴 예, 수도. 예, 예. 그런 개들도 있고 저는 역사부터 우리가 또 이제 짚어봐야 되죠. 옛날에 저 아시리아 그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쪽에 벽화에 이제 무장한 병정과 함께 개가 군견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 2,500년 전, BC 500년 전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집트 원정을 가는데 그때 이제 또 군견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00년에 스파르타 왕이 또 전투에 군견을 사용했고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개를 주로 이제 성과 요새의 경비,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개는 이제 딴 게 오면 짖으니까. 예. 옛날에는 어택독이라고 했어요. 공격견. 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총포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칼, 창, 활. 그렇죠. 뭐, 예. 그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근접전을 벌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또 흉포하게 덤벼드는 그런 사나운 개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투에 쓰였던 흔적 같은 게 이제 최근까지도 그 이름에도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화기도 무기도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군견의 이 용도도 이제 바뀌어간 거겠죠? 그렇죠. 요즘은 그 군에서도 주로 이제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뭐 사람 물어뜯고 이런 것보다는 폭발물 탐지 아닙니까? 대테러. 대테러 작전에서 타제 폭발물 또는 극적 폭발물, IED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도 탐지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흔히 그냥 발목 지뢰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대인 지뢰는 이 금속 탐지기로 지뢰 탐지로 잘 안 잡혀요.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 목함지뢰 그것도 다 뭐 얼마 전에 네. 우리나라도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또 이제 마약 탐지기가 많이 쓰죠. 예. 외국에서 이렇게 뭐 이라크 작전하는 거 이렇게 미군 보면은 군견도 역할하는 거 봤는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저 제대할 때까지 군견을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네. 솔직히 제가 키운 개밖에 못 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군견 이거 어떻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도 생각보다 예. 역사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우리가 군경교육대가 생긴 게 군경교육대요? 1966년. 예, 신병교육 때 뭐, 군기교육 때, 우리 교육대란 말 싫어하는데. 삼천교육. 삼천교육 때. 군계교육대가 아니고 군경 1966년이니까 벌써 한 50년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50년 전에 이제 설치가 됐고요. 제1군견훈련소와 공군군견훈련소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교육대는 관리뿐 아니고 교육, 그다음에 번식, 그다음에 치료 이런 역할까지 이제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훌륭한 군견을 양성을 하려면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그 군견을 관리하는 사람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말이라면 조련사 뭐 이런 그렇죠. 뭐 그건 이게 마찬가지로 있겠죠. 예. 우리 이제 군견 관리병이라고 표현되는 군경관리병. 예. 이런 이- 보직을 어떻게 뽑혀갈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꼴 뻗죽인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군견 관리병은 보통 뭐 축산 관련 학과라든지 애견학과 예. 이런 전공한 사람들 전공자들. 예, 또는 이제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들 네. 자상으로 해서 서류 전형 등을 통해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군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군견 아무 개나 되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아니고요. 2년 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군의 군견이 한 1,279마리, 한 80마리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수색, 추적, 또 경계, 탐지 임무 등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독일산의 저먼 셰퍼드, 딜 종류 많이 이제 활용되는 셰퍼드, 세파트. 품종인데, 그다음에 이제 추적 속도가 뛰어나서 수색, 추적, 경계 임무 등을 수행하는 이제 벨기에산의 벨기움 말리노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나 동물한테 이제 공격적이지 않아서 주로 이제 폭파물 탐지 등을 하는데 활용되는 영국산 라브라도 리트리버. 리트리버 우리가 또 예, 많이 들어본 많이 이름이에요. 들어본 리트리버. 인기 있는 개죠, 아주. 리트리버,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독일산 저먼 셰퍼드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 그 군견 이 혈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뭐 훈련은 어떻게 들고 훈련 과정도 아주 그냥 막 복잡하고 머리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면 혈통부터 따져야 돼요. 아무래도 네, 일단 4대쯤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근친 간의 어떤 교배가 없었는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4대까지요. 네, 사람보다 훨씬 엄격해요. 그렇죠. 집안을 4대까지. 고조까지 보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견종은 전부 근친 교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개라는 건 늑대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퍼드라든가 뭐 아까 리트리버라든가 이런 식으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근친 교배를 계속 시켜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유전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적은.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근친 교배가 너무 가까이서 일어났으면 유전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 거기서 이제 좀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아지는 태어나면 엄마하고 한 45일 같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젖 먹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군견병들이 곁에서 영양제 주면서 이렇게 또 어릴 때부터 벌써 이제 몸을 좀 만들어간다. 군견으로 태어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군견으로 얘 후보가 괜찮은데 군견 그렇죠. 군견 후보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다고 군견이 되는 것도 그죠. 아니에요. 예. 일단 이렇게 후보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40일 지나면 이제 육아 견 사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는 공으로 길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무공. 볼? 네, 공. 이때부터 이 공을 가지고 사실은 이 군견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을 예. 뭐 던지고 뭐 이렇게 하고 기하고 놀잖아요. 일단은 어릴 때 이렇게 운동을 시켜서 체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호흡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9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적격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죠. 가로 25m, 세로 5m의 칸막이 시험장이 있어요. 모래밭으로 된. 그 안에 집어넣고 30분 동안 심사를 받는데 무슨 심사를 받냐면 아까 그 공 있잖아요. 예. 공을 이제 매달아놔요. 그 공이 이제 움직이고 뭐 도레레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30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귀찮아 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요함과 체력과 어떤 집중력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이때부터. 여기 통과하는 개가 한 4분의 1? 나머지 4분의 3은 떨어진다. 예. 이걸 통과하면 10개월 동안 또 훈련을 해서 이제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뭐 수색, 정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계, 탐지 이런 4개의 주특기 중에 하나를 부여받게 되고 그런 동안 이제 또 발전기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격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해야 이제 기본적으로 군견으로서의 그 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참개 견권으로 본다면 참 이게 날 때부터 45일 정도 있다가 뭐 생이별에 그다음에 거의 뭐 자기 청춘을 딱 그 등에 바치는 거. 청춘을. 하여튼 견권 유린. 소위 자대 배치되고 뭐 그러면 이제 편해지나요? 그 이후의 흐름은? 개들이 생리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그런 거 연속이에요. 우선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는 건데 개들이 막 겁나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갔다가도 막 뛰쳐나오고 그래서 이 군견병들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잡고 그러느라고 아주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요. 물속에도 집어넣는데 이것도 물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허우적거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거는 헬기 탑승 및 여기서 밧줄 타고 내려오는 레펠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가 막 버둥거리는데 죽기 살기로 버둥거리니까 어디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보기 사람이 더 힘들어. 이거 하면 이게 하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뒤로 밀려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버티잖아요. 뒤에 조교들이 있고.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애인 있습니까? 애인 있습니다. 애인은 뭡니까? 선현입니다. 자 그럼 하강. 그거 뭐 힘들어 엄마. 그거 진짜 안 떨어지는 안 사람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걔는 뭐라 그러죠? 걔는 집어던지.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도 마찬가지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면 보통은 이제 군견병이 이렇게 안고 우리 이제 그 견 하네트라고 X자형으로 된 이렇게 안고서 이제 타고 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외국의 다큐 영상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개를 껴안고 헬기 레펠 훈련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수송기에서 이제 고공 낙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혼자 보내진 않네요. 근데 이것도 이게 땡기기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럼 이게 군견병이 힘든 일이네요. 생각해보면 이거 걸 꽃보직은 아니네요. 그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거예요. 낙하 훈련을 본인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개 안고 탈 거 아닙니까? 군견. 사실은 본인도 이제 겁날 수 있죠. 보통 사람이 제일 공포 느낀 높이가 한 10m, 예, 10m가 예, 아닙니까? 예. 이제 거기서 훈련을 종종 하는데 예. 우선 본인이 극복을 해야 개를 자기가 이제 그렇죠. 관리할 수 있잖아요. 안심시킬 예, 수도 있고 예. 뭐 자기가 벌벌 떨고 있으면 걔는 더 막 그러네요, 진짜. 계급, 등급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뭐 잘하면 뭐 주는 것도 있고. 계급은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무공을 세운 경우라든가 이럴 때 계급과 훈장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68년에 그 1월 21일 날 우리는 이걸 살짝 기억을 합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 청와대 위쪽에 예, 그렇죠. 무장공비 그때 김신조 김필조 1.1 사태라고. 예, 이때 적의 그 유기물들 그러니까 먹은 거, 싼 거 이런 걸 얘기하겠죠. 뭐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한 명 생포하고 결국 30명 사살되잖아요. 그 한 명 생포된 분이 김신조 씨였죠 당시에. 네. 여기에 이제 군견이 큰 공로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군견 이름이 견번 41변 린틴이라고 하는데 린틴이라는 건 개 이름으로도 좀 특이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얘가 인헌 무공 훈장을 받습니다. 훈장. 저도 무공 훈장. 표창은 받아봤어요. 훈장은 못 받아. 일단 뭐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예, 군에선 당연히 이제 훈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군 제21사단 소속이었던 헌트라는 군견이 또 있는데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제3땅굴을 발견하고 왜 그 12년 만에 제4땅굴이 발견이 돼요. 이게 1990년도 3월 달의 일인데 당시에 이제 군견 헌트가 수색대원들하고 함께 이 땅굴을 수색에 투입이 돼요. 근데 아까 지뢰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군견들은 지뢰를 발견하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뢰가 물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물속에서는 밖으로 냄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네. 못 맡아가지고 지뢰를 밟아서 폭사를 합니다. 폭사를 해서 이제 순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폭사를 함으로써 나머지 수색들은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군견이 앞장서니까. 예. 진짜 살신성인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헌트가 역시 인원 무공 훈장을 받고 그런 다음에 소위 계급이 이제 사후에 추서가 되는 추서가 돼서 장교가 됐습니다. 큰일 했네요. 큰일 한 거죠. 수색대를 몇 명을 살린 건데. 네. 근데 아까 인헌 무공훈장 네. 인헌 무공훈장은 우리 이제 훈장 중에 제일 높은 게 태극 무공 훈장이 있어요. 이게 한 5개 정도 있는데 을지, 화랑, 충무 뭐 이렇게. 근데 인원은 그 중에 이제 제일 낮은 단계의 무공 훈장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웅적인 활약을 벌인 동물에게 주는 그 훈장이 따로 있습니다. 맞나 보군요 그런 게. 네, 아까 인원 훈장은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동물에게 주는 훈장이 따로 제정돼 있을 정도로 2차 대전 사례인데 너무나 유명한 지상 최대의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노르만디 작전에 투입된 군견 경공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영국의 13공수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에서 이 독일군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서 이제 나름 신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신무기 이름이 뭐냐면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이 패러독스 역설하니. 그렇죠. 이거 그 콩글리시 같은데 그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패러독스? 예, 합성어인데 낙하산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패러슈트 아니에요? 패러슈트죠. 예. 거기 독. 예. 그러니까 낙하산을 탄 경공, 군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겠어요. 그때 이제 이런 경공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야간견들 좀 보내달라. 동키호테랑 똑같네요. 그때는 이제 배를 이렇게 모았다고 한 그럽니다. 것처럼, 모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셰퍼드하고 콜리 이제 잡종종인 그 빙이라고 얼음 빙자 발음 빙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개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징집이 된 그 경공들을 대상으로 이제 훈련했습니다. 뭐 프로펠러가 도는 이 수송기 안에서 이제 견디는 훈련. 그다음에 저격수가 뭐 공격을 해도 이를 피해서 접근하는 훈련. 포화가 빗발치는데 이를 도망가지 않고 겁내지 않고 전진하는 훈련, 뭐 적탐지하는 방법 이런 거 등등에 대한 훈련을 했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지상 훈련이 끝난 다음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타고 직접 이제 점프하는 낙하는 공수 훈련 하게 되는데 개들이 그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지금 하신 얘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계속 가야 되고요 개가.
이게 말이 그 훈련 가능한가요 그게? 사람도 사실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6월 6일 날 새벽에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탔던 이제 군견이 이제 3마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빙이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가 몬티, 또 하나가 이제 그 렌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진 개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 빙이라는 그 개를 맡았던 군병이 이제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일리가 이제 빙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점프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딱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구하기 전까지 매달려 있었는데 또 독일군의 그 포탄이 인근에 터져가지고 이제 안면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이제 구조가 됐다고 하고요. 이 레니는 노르망디에 땅에 착륙한 직후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 그리고 몬티라는 이제 걔는 작전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이제 살아남은 것들은 이 지뢰라든지 그 부비출랩 아시죠? 부비출랩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고요. 빙은 그 뒤에도 이제 독일과 벌어진 2차례의 공수 작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 공로로 해서 1947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십자훈장하고 동등한 수훈에 해당하는 디킨 메달을 받았는데 이 디킨 메달은 영국에서 육군이나 민병대에 근무하는 뛰어나고 용감한 행동이나 헌신을 한 동물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 활약한 동물들에게 이렇게 수여한 메달이 개가 23마리, 그 다음에 비둘기도 있어요. 비둘기. 전서구 그렇죠 비둘기도 32마리, 말이 3마리,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또 재밌는 동물이 한 마리 있는데요. 이 부상을 입었는데 해군 함정에서 쥐를 잡았답니다. 잡은 고양이가 있답니다. 부상 투혼. 이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니 다시 안 하셔도 돼요. 좀 약간 좀 웃으실만해요. 이건 NG 아닙니다. 웃으실만해요. 그래도 고양이가 쥐잡았다고 훈장 준다니까요. 앞에 빙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점프를 몇 번을 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가서 자기 동료 개들 다 죽었는데 몇 번을 더 후회해가지고 막 큰 무공을 세웠는데 얘는 고양이가 쥐잡았다고 훈장 받아서 훈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고양이가 부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점 등이 참작에 대해서 이 메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일은 없는데 정신이 가장하다. 군인 정신이 있다. 그냥 생긴 대로 산 거잖아요. 군인 정신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군견들이 우리 그 장병들의 목숨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영웅적인 행동이 참 많긴 많네요. 뭐 아까 지뢰 얘기도 나왔지만 직접 목숨을 구하는 싸워서 목숨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택도. 어택도. 2016년 4월에 이 사스 요원들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 이제 IS들이 있었잖아요. 동시에 이제 쿠르드 자치정부가 지금 또 요즘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민병대가 이제 IS랑 싸우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때 IS 대원 50여 명이 이제 집중 포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스 대원은 많지 않았겠죠. 그렇죠. 매복을 했으니 얼마나. 우리 총 쏘는 게임에서 뭐 서프레스드 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구석에 몰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때 SAS 요원들에게 배속된 미군 관리병이 세포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얘를 풀었더니 이 세포드가 뛰어가가지고 그 IS 요원들을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화력으로 보면 그냥 총으로 쏘고 뭐 이러면 죽을 것 같지만 뭐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잘 안 맞긴 빠르니까. 빠르고 얘가 짐승이잖아요. 막 이렇게 덤벼들고 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진짜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와중에 이제 미군 전투기가 연락을 받고 나타나가지고 또 공습을 이제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 잠시의 틈을 벌어줘서 IS는 도망가고 결국 이 사람들이 구조되는데 이때 이제 이 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 빛나된 작전이 대표적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네이비 실 팀 6 대북으로 불리는 그런 특수부대원 등 79명의 요원 외에 이제 군견 한 마리가 투입이 됐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 군견을 80번째 특수부대원 요원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표현이 되고요. 근데 이 군견에는 그 2,300만 원짜리 방탄 재킷이 부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방탄 재킷에는 이제 카메라하고 그 영상 전송 장비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에서 야간에도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은 이제 그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탐지를 하고 또 하나는 내부 작전 상황 어떤지 그 영상을 이 군견에 달린 카메라 통해서 뒤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 네이비실 밖에 있는 요원들한테 잘 전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프간 전장에서도 군견의 그 활용 빈도를 더 늘렸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그 미 해병대가 군견을 아프간에 보낸 게 2007년쯤이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 9마리 밖에 안 보냈습니다. 주로 폭발물 탐지하는 용도로 해서 이제 9마리를 보냈었는데 2011년 4년 뒤에 아프간에서 활약한 군견이 총 650마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단실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미군 전체로 봐도 한 2,070마리 정도로 늘어나는데 9.11 테러 전 2011년 이전에는 미군에서 운용하던 군견이 한 1,800마리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이 실전을 통해서 군견의 활용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이러한 이제 증거를 보여줍니다. 네, 자 이렇게 군견 얘기를 막 한참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 편 때렸는데 지금 네. 도저히 한 편 가지고는 안 돼서 네. 여기서 첫 번째 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남은 얘기는 이제 다음 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군견 얘기 하실 얘기 많겠습니다. 잠깐 더 참아주시고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가 또 한번 신나게 한번 외쳐보고 군견 1편은 이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이거 군견 얘기 할 얘기 무지하게 많네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처음 한 얘기 많아요. 그 훈련 잘된 개를 훈장이나. 좀 키우면 정말 되게 든든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약간 큰 개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군견 아까 우리는 임무 끝나면